アニョハセヨ、グレースファミリーです。今回はハンス・クリスチャン・アンデルセンという人の書いたいたずらっ子という作品を女と二人で日本語、韓国語の順番で読み聞かせをしてみました。この作品は矢崎源九郎さんという方が日本語の翻訳を担当されていて、今では著作権が切れているものです。また、韓国語の訳は女に担当してもらいました。韓国語の勉強にぜひ役立ててもらえればと思います。いたずらっ子、 장난꾸러기ハンス・クリスチャン・アンデルセン。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昔々、一人のおじいさんの詩人がいました。 옛날에 한 늙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とても優しいおじいさんの詩人でした。 매우 마음이 따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ある晩、おじいさんが家の中に座っていた時のことでした。 어느 날 밤 시인인 할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表は凄まじい嵐になりました。 바깥은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雨が滝のように降ってきましたが、 비가 폭포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おじいさんの詩人は部屋の中の暖炉のそばで気持ちよく温まっていました。 시인인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집안 난로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暖炉では火が赤々と燃えていました。 난로의 불은 활활 타고 있었어요. リンゴがジュージュー美味しそうに焼けていました。 사과도 지글지글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こんな嵐の時、外にいる者はかわいそうだな。 이런 날에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됐군. 着物もびしょ濡れになってしまうだろうに、とおじいさんの詩人は言いました。 옷도 흠뻑 젖어 버릴 텐데 라고 할아버지는 걱정하셨습니다. こんなに心の優しい人だったのです。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するとその時です。 그러자 바로 그때입니다. 戸の外から開けてください。 밖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僕、びしょ濡れで寒くてたまんないの。と叫ぶ小さな男の子の声がしました。 저는 흠뻑 젖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작은 남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子供は泣きながら戸をどんどん叩いています。 아이는 울면서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その間も雨はザーザー降り、窓という窓は風のためにガタガタ鳴っています。 그 새에도 비는 쭉쭉 내리고 창이란 창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おお、かわいそうに。とおじいさんの詩人は言って戸を開けに行きました。 아이고 불쌍해라.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表には小さな男の子が立っています。 밖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見れば真っ裸で雨水が長い金髪からポタポタと滴り落ちているではありませんか。 보아하니 알몸으로 빗물은 긴 금발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おまけに寒くてブルブル震えているのです。 그리고 추워서 몸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もしも家の中へ入れてやらなければ、こんなひどい嵐の中では死んでしまうに違いありません。 만약에 집에 들이지 않으면 이런 비바람 속에서 죽고 말 게 틀림없었어요. おお、かわいそうに。 아이고 불쌍해라. とおじいさんの詩人は言って男の子の手を取りました。さあさあ中へおいで、暖かくしてあげるよ。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 빨리 집으로 들어오렴. 따뜻하게 해줄게. ぶどう酒と焼きりんごもあげような。お前はかわいい子だからね。
포도주와 구운 사과도 줘야겠네. 너는 예쁜 아이니까. 男の子は本当に可愛い子でした。 남자아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目は明るい2つのお星様のようにキラキラしていました。 눈은 맑은 2개의 별과 같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金色の髪の毛からはまだ雨水が垂れてはいましたが、でもそれはきれいにうねっていました。 금발의 머리카락 끝에서는 아직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예쁘게 곱슬거리고 있었습니다. まるで小さな天使のようでした。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ただ寒さのために真っ青な顔をして体中ブルブル震えていました。 단지 추위로 새파란 얼굴이 되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手には立派な弓を持っていましたが、それも雨のためにびしょびしょになってダメになっていました。 손에는 훌륭한 활을 갖고 있었지만 흠뻑 젖어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矢に塗ってあるきれいな色もすっかりにじんでしまっていました。 활에 칠한 예쁜 색도 완전히 번져 있었어요. おじいさんの詩人は暖炉の前に腰を下ろして膝の上に男の子を抱き上げました。 할아버지는 난로 앞에 앉아 무릎팍 위에 남자아이를 앉혔습니다. そして髪の毛の水を絞ってやったり、冷え切った男の子の手を自分の手の中で温めてやったりしました。 그리고 머리에 물을 짜주거나 어린아이의 찬 손을 자신의 손으로 녹여 주었습니다. それから甘いぶどう酒も作ってやりました。 그리고 단 포도주도 만들어 주었어요. やがて男の子は元気を取り戻しました。 그러자 곧 남자아이는 원기를 회복하였습니다. 頬に赤みがさしてきました。 볼도 불그스름해졌습니다. すると早速床に飛び降りて、おじいさんの詩人の周りをぐるぐる踊り始めました。 그러자 즉시 바닥에 뛰어내려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元気な子だねとおじいさんは言いました。 건강한 아이구나.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お前は何という名前だい？ 너의 이름은 뭐니? 僕、キューピッドっていうの。と男の子は答えました。 저는 큐피터라고 해요. 라고 남자아이는 대답했습니다. おじいさん、僕を知らない？ 할아버지, 저를 모르세요? ほら、そこにあるのが僕の弓。 보세요. 거기에 있는 게 제 활이에요. その弓で僕、矢を射るんだよ。 그 활로 저는 화살을 쏠 수 있어요. あ、天気が良くなったよ。お月様も出た。 아, 날씨가 좋아졌네요. 달도 나왔고요. だが、お前の弓は濡れてダメになっているじゃないか。と、おじいさんの詩人は言いました。 하지만 너의 활은 젖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잖니.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弱っちゃったなぁ。と、男の子は言うと、弓を取り上げて調べました。 어떡하지? 라고 남자아이는 말하며 활을 들어 들여다 보았습니다. 大丈夫。もうすっかり乾いている。 괜찮아요. 벌써 완전히 다 말랐는데요? どこも悪くなってないよ。鶴だってピーンとしているよ。僕、試してみる。 아무데도 나쁜 곳은 없어 보여요. 줄도 팽팽한걸요. 제가 시험해 볼게요. 男の子は弓を引き絞って矢をつがえました。 남자아이는 활을 잡아당겨 화살을 띄웠습니다. そして
優しいおじいさんの詩人の心臓を狙ってピューッといました。 그리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심장을 겨누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ほら、ね、おじいさん。僕の弓はダメになっていないよ。ね。 보세요, 할아버지. 제 화살은 고장나지 않았지요? 그렇죠? こう言ったかと思うと、男の子は大声に笑ってどこかへ飛び出していきました。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니 남자아이는 큰 소리로 웃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なんてひどいいたずらっ子でしょ 어떻게 이렇게 심한 장난꾸러기가 있을까요? う。こんな優しいおじいさんの詩人を弓で射るなんて。 이렇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를 활로 쏘다니. 暖かい部屋に入れてくれたり、上等のぶどう酒や素敵な焼きりんごまでご馳走してくれたおじいさんを射るなんて。 따뜻한 집에도 드리고 좋은 포도주도 훌륭한 구운 사과도 대접해준 할아버지에게 활을 쏘다니. 優しい詩人は床の上に倒れて涙を流しました。 마음씨 착한 시인은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本当に心臓を射抜かれてしまったのです。 정말로 심장에 화살이 박힌 것이었습니다. おじいさんは言いました。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あのキューピッドというのはなんといういたずらっ子だ。 쯔쯔. 저 큐피트라는 아이는 어쩜 저렇게 장난꾸러기지? どれ、良い子供たちに話しておいてやろう。 어디 착한 아이들에게 말해 두어야겠는데? ひどい目に遭わされんように、あいつには気をつけて一緒に遊ばんようにとな。 골탕 먹지 않도록 저 아이는 조심하라고. 같이 놀지 말라고 말이야. 良い子供たちはこの話を聞くと、女の子も男の子もみんないたずら者のキューピッドに気をつけました。 착한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도 모두 장난꾸러기 큐피트를 조심하였습니다. それでもキューピッドは大変ずるくて利口でしたから、やっぱりみんなを騙していました。 그렇지만 큐피트는 매우 꾀가 많아서 역시나 모두를 속일 수 있었어요. 学生さんたちが学校の講義が終わって出てきますと、キューピッドがいつの間にか本を腕に抱えて一緒に並んで歩いているのです。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땐 큐피트가 책을 팔에 끼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おまけに黒い制服を着込んでいますので、誰にも見分けがつきません。 게다가 검은 교복을 입고 있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ですから、自分たちの仲間だと思い込んで腕を組んで歩きます。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고 팔을 끼고 걸었습니다. ところが、そうすると胸を矢で射られてしまうのです。 그러나 그때 가슴에 화살을 쏘아 버리는 것입니다. それから娘さんたちが教会のお説教から戻ってくるときも、教会の中にいるときも、キューピッドはいつもその後ろにつきまとっているのです。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이 교회의 설교가 끝나고 돌아올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큐피트는 언제나 그 뒤에 붙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いや、それどころか、いつどんな時にも人々の後を追っているのです。 아니, 그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뒤에 붙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劇場の大きなシャンデリアの中に座り込んで、明るく燃え上がっていることもあります。 극장의 큰 샨데리어 속에 앉아서 밝게 타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そういう時には、人々は当たり前のランプだと思っています。 그럴 때 사람들은 당연한 램프라고 생각합니다. ところが、後になって
そうではなかったことに気がつくのです。 하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そうかと思うと、お城の遊園地の散歩道を歩き回っていることもあるのです。 그런가 하면 성 안의 유원지의 산책길을 걸어 다닐 때도 있습니다. いやいや、それどころか、あなたのお父さんやお母さんも胸の真ん中をいられたことだってあるんですよ。 아니, 아니. 오히려 당신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가슴 한가운데에 화살을 맞은 적이 있을 겁니다. お父さんやお母さんに聞いてごらんなさ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きっと面白い話を聞かせてもらえますよ。 아마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まったくこのキューピッドというのはいたずらっ子です。 참으로 이 큐피트라는 아이는 장난꾸러기입니다. こんな子に構ってはいけませんよ。 이런 아이는 상대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この子と来たら誰の後をも追っているんですからね。 이 아이는 누구든지 따라 붙으니까요. 何しろ年取ったおばあさんでさえ矢を射られたことがあるんですよ。 아무튼 나이든 할머니들에게까지도 화를 쏠 때가 있으니까요. もっともそれはずっと昔の話でもう済んでしまったことですがね。 더욱이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 벌써 끝난 일이긴 하지만요. でもおばあさんはそのことを決して忘れはしませんよ。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いやはやしようのないキューピッドです。 거참 어쩔 수 없는 큐피트네요. でもあなたにはこの子がわかりましたね。 허나 당신은 이 아이를 아셨죠? ではキューピッドがすごいいたずらっ子だという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よ。 그렇다면 큐피트가 굉장히 장난꾸러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옛날에 한 늙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매우 마음이 따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시인인 할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바깥은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비가 폭포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인인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집안 난로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난로의 불은 활활 타고 있었어요. 사과도 지글지글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됐군. 옷도 흠뻑 젖어버릴 텐데 라고 할아버지는 걱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러자 바로 그때입니다. 밖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흠뻑 젖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작은 남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는 울면서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 새에도 비는 쭉쭉 내리고 창이란 창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밖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보아하니 알몸으로 빗물은
긴 금발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몸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집에 들이지 않으면 이런 비바람 속에서 죽고 말 게 틀림없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 빨리 집으로 들어오렴. 따뜻하게 해줄게. 포도주와 구운 사과도 줘야겠네. 너는 예쁜 아이니까. 남자아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눈은 맑은 두 개의 별과 같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머리카락 끝에서는 아직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예쁘게 곱슬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단지 추위로 새파란 얼굴이 되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훌륭한 활을 갖고 있었지만 흠뻑 젖어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활에 칠한 예쁜 색도 완전히 번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난로 앞에 앉아 무릎팍 위에 남자아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을 짜주거나 어린아이의 찬 손을 자신의 손으로 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포도주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곧 남자아이는 원기를 회복하였습니다. 볼도 불그스름해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닥에 뛰어내려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건강한 아이구나.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뭐니? 저는 큐피트라고 해요. 라고 남자아이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모르세요? 보세요. 거기에 있는 게 제 활이에요. 그 활로 저는 화살을 쏠 수 있어요. 아, 날씨가 좋아졌네요. 달도 나왔고요. 하지만 너의 활은 젖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잖니?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떡하지? 라고 남자아이는 말하며 활을 들어 들여다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벌써 완전히 다 말랐는데요. 아무데도 나쁜 곳은 없어 보여요. 줄도 팽팽한걸요. 제가 시험해 볼게요. 남자아이는 활을 잡아당겨 화살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심장을 겨누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보세요, 할아버지. 제 화살은 고장나지 않았지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니 남자아이는 큰 소리로 웃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한 장난꾸러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를 활로 쏘다니. 따뜻한 집에도 드리고 좋은 포도주도 훌륭한 구운 사과도 대접해준 할아버지에게 활을 쏘다니. 마음씨 착한 시인은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심장에 화살이 박힌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쯔쯔, 저 큐피트라는 아이는 어쩜 저렇게 장난꾸러기지? 어디 착한 아이들에게 말해 두어야겠는데? 골탕 먹지 않도록 저 아이는 조심하라고 같이 놀지 말라고 말이야. 착한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도 모두 장난꾸러기 큐피트를 조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큐피트는 매우 꾀가 많아서 역시나 모두를 속일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땐 큐피트가 책을 팔에 끼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은 교복을 입고 있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고 팔을 끼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슴에 화살을 쏘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이 교회의 설교가 끝나고 돌아올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큐피트는 언제나 그 뒤에 붙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뒤에 붙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극장의 큰 샨데리아 속에 앉아서 밝게 타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당연한 램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성 안에 유원지의 산책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가슴 한가운데 화살을 맞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참으로 이 큐피트라는 아이는 장난꾸러기입니다. 이런 아이는 상대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누구든지 따라붙으니까요. 아무튼 나이 든 할머니들에게까지도 화를 쏠 때가 있으니까요. 더욱이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 벌써 끝난 일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거참 어쩔 수 없는 큐피트네요. 허나 당신은 이 아이를 아셨죠? 그렇다면 큐피트가 굉장히 장난꾸러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